네, 안녕하세요. 심리장학입니다. 오늘 교육은 시가의 중요성하고 시가의 중요성을 가르쳐 드리면서 그 전체적인 종합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의 중요성은 잘 한번 들어보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제가 차트를 돌려볼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을 이렇게 보시면 시가 장이 시작하는 가격, 그것이 전부 다 전일 종가 대비 갭 상승하여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비, 더존 비즈온,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전부 다 갭 상승해서 전부 다 상한가로 날아갑니다. 개중에 그 몇 종목인가 만약에 한 10종목 있으면 한두 종목은 음봉에서 전일 종가 대비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 간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갭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서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꼭 상한가뿐만 아니라 그날 장이 끝나고 나서 9시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오후 3시에 장이 마감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한번 쫙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양봉이 뜬 종목들이 결과론적으로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난 이후에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 갭 상승으로 시작했을 때와 전일 종가 대비 시가가 갭 하락으로 시작했을 때 종가를 한번 다 확인을 해 보시면 양봉으로 끝난 것을 확인해 볼 때 시가가 갭 상승으로 시작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음봉 떨어진 거 말고요, 양봉 떨어진 걸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대부분이 전부 다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데아티아의 데오AL, 그 다음에 리노스, 이런 종목들은 테마예요. 테마라서 한 종목이 대장주로 먼저 날아가면 따라가는 습성 때문에 그 갭이 약간 낮게 뜨더라도 따라가면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뜬 종목들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시가가 전일 대비 갭 상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종목들을 쫙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시가가 갭 상승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종가가 무조건 양봉으로 마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음봉으로 마감합니다. 이렇게. 더더군다나 장이 안 좋으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음봉으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전일 대비 갭 상승으로 시작한 종목들이 양봉이 나올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시가를 굉장히 높게 띄우고 나서 장 마지막까지 만약에 전일 종가가 여기인데 오늘 아침 시가를 거의 상한가까지 올려놓고 시작한 다음에 하루 종일 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물량을 털어내듯이 이렇게 밀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전일 종가가 여기 있을 때 시가가 갭 상승으로 시작할 경우와 갭 하락으로 시작할 경우 종가 3시 이후에 양봉으로 뜰 확률이 어느 게 많냐는 거예요. 시가가 높게 뜨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주제에 맞게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가라는 것은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15% 등락의 제한폭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상한가 하한가라고 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5%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하한가 죄송해요. 15%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있습니다. 등락의 제한이.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아요. 저희 나라하고 일본만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의도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자. 왜냐면 그날 만약에 떨어질 때 50%, 70% 만에 떨어진다, 제한폭이 없다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떨어지는 폭을 하한가 15%로 정해놓은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없어요. 다우존스 같은 거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떨어지고. 근데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이거를 세력들은 악용합니다.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주가를 띄울 때 악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오늘 상한가를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이거 말고요.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밀어붙인 다음에 그냥 점상을 만들어 버려요. 시가를 플러스 15%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매매를 못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또 점상. 그러니까 주가를 날릴 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 제도는 먼저 아시고요. 그러니까 시가라는 걸 가지고 세력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어떤 거냐면 전일 종가에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양봉이라 칠게요. 여기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시가를 풍 띄워버리면 벌써 이만큼의 상승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시가에 대해서 시가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침 장 시작 전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전일 종가보다 높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장 시작 전부터 나는 더 비싸게 주고라도 이 종목을 매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호가창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매도, 매수 이렇게 있다고 쳐요. 전일 종가가 여기에요. 근데 아침부터 벌써 물량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왜? 시작부터 나는 더 비싸게 주고 살 거야. 그러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고 시가를 전일 종가 대비 높게 시작해 버린다고요. 결론적으로는 아침부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도적으로 전일 종가보다 높게 띄운 다음에 쭉 음봉으로 밀 수도 있어요. 물량 틀 때. 하지만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라고 했고요. 결과론적으로 양봉 마감했을 때 확률적으로 시가가 높게 시작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해해 볼 때 시가라는 것은 아침부터 사람의 의도가 묻어나 있습니다. 아침에 시가가 개파락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아침부터 이 종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닥 좋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왜? 나는 아침부터 빨리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가가 갭 상승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종목을 더 비싸게 주고라도 아침부터 나는 이걸 살 거야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장이 마감하고 나면 양봉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종목 하나를 보시면
이렇게 양봉으로 쏘아 붙일 때 이렇게 보시면 전일보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갭이 더 떠요. 보이시죠? 이렇게 높은 파동을 줄 때는 갭을 띄워놓고 이렇게 날립니다. 그래서 전일 강좌에, 전 강좌에 제가 시가부터 어디에 공략을 한다? 음봉 꼬리를 공략해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온 이런 매매를 하셔라, 습관을 가지시라고 미리 말씀을 해드린 거고, 이제 이렇게 공략을 할 때, 시가부터 아래 꼬리를 공략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전일 종가보다 높게 시작하는, 그렇게 출발하는, 시가가 그렇게 출발하는 종목군들 안에서 시가부터 아래 꼬리를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전일 종가보다 높게 뜨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겁니다. 떨어져서 시작하는 종목들보다 확률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플러스 뜨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거는 다음 강좌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강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런 데가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저항이라는 것은 특정 가격에 오면은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도 있고, 아무튼 사람들이 그 가격대에 오면은 매도를 하고 싶은 하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저항대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에 오면은 항상 매도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런 가격대만 오면은 항상 이렇게 맞고 떨어졌어요. 이 종목이 맞고 떨어집니다. 또 쭉 빠졌다가 올라오면 또 맞고 떨어집니다. 살짝 뚫는 척하고 또 맞고 떨어집니다. 또 맞고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매물대라는 거예요. 강력한 매물대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전일 종가가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뭐 떨어지다가, 아니면 올라갔다 떨어지다가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갑자기 시가를 여기서 띄워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전일 대비 시가가 갭으로 뜬다는 것은 이 종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는 이 종목을 더 비싸게 주고라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기만 오면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매물대에서 항상 팔고 싶었던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뚱맞게 여기서부터 시가가 출발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 매물대를 뛰어넘는 시가가 돌발한다는 것은 정말로 강한 시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나는 빨리 가고 싶어. 나는 이 종목이 어떤 호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적으로 알고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차트만으로 바라봤을 때도 매물대를 능가한 시가 출현은 그만큼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표현이에요. 이런 종목은 갑자기 급등할 확률이 많습니다. 다 따돌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가격대만 오면 이렇게 계속 매도하고 싶어 했던 구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뚫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인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뚫어줄 거라고 매수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물려있는 상태예요.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 근데 갑자기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다
매물대에 있는 사람들도 매도도 안 할 뿐더러 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본전을 뛰어넘는 가격에서 시작을 하면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 저항이 지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런 저항대를 뚫어서 표현되는 시가는 더 강력하다. 그래서 이런 단알도 잘 보시면 이런 가격대에서 항상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시가가 이런 저항대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양봉이 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양봉이란다. 시가가 갭 상승으로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강좌와 이렇게 같이 엮어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결론은 그거예요. 시가가 높게 시작하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되 매매 구간은 시가 대비 이하 음봉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설명드릴 것은 종합지수에 따른 종목별 대응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합지수라는 것은 전체 시장을 그러니까 전체 종목들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종합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루의 등락폭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시가가 보통 0.5% 플러스 마이너스 이내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수는요. 전일 종가가 여기서 끝나면 종합지수예요. 개별 종목 말고요. 종합지수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시작을 하더라도 전일 대비해서 그렇게 심하게 변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경우 말고는요. 그러니까 끽 해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0.5% 내외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이. 조금 심하면 1% 내외에서 다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경우 정상적인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내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가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양봉이 뜨고 위치적으로 전체 차트상의 위치적으로 좀 좋은 자리에서 시가가 플러스로 뜨고 매매 구간은 시가 대비 마이너스에서 잡아서 양봉 전환할 때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시장의 변수 때문에 시가 변형으로 시작할 때라고 타이틀을 걸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외 지수가 유럽이나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가 장이 마감을 오후 3시 하고 나면은 다른 해외 나라는 그러니까 저희 나라한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해외, 미국, 유럽 이런 장들은 저녁에 시작을 해요. 저녁에. 그러면 저희 나라는 그냥 정상적으로 장이 마감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시작해서 그냥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렇게 그냥 평상시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끝났어요. 장이 마감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악재가 나오든지 아니면 호재가 나오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악재가 나오든지 호재가 나왔을 때 갑자기 저희 나라에 아침부터 시가가 이상하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의 변수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꼭 뭐 유럽 시장, 해외 시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자연 재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간밤에 저희 나라 장이 마감한 이후에 갑자기 무슨 변수가 생겨서 악재든 호재든 이상한 뉴스가 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종합지수가 갑자기 플러스 한 2%, 1.5% 갭 상승, 갭 하락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건 종합지수의 시가를 보고 그날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날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 말고 비정상적일 때. 그 예를 하나를 미국장이 급등 마감, 하나를 미국장이 급락 마감이라고 타이틀을 걸은 거예요. 예시입니다. 예시. 시장의 변수 예시. 저희 나라 장이 마감했습니다. 마감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급등을 해요. 오늘 밤에. 그리고 나서 내일 저희 나라 아침에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시가가 2%에서 시작을 합니다. 갭 상승해서. 그러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다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관심 종목들을 쫙 이렇게 개별 종목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쭉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은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어떤 것은 갭 상승으로 시작하고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정상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미국장이 급등을 해서 종합지수가 2%로 시작한다는 말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시가가 높게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이었다면 얘가 갭 하락으로 시작할 종목들도 아침부터 전부 갭 상승으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들이 시가의 표현이 왜곡돼서 표현됩니다. 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야, 미국장이 급등했대. 야, 우리나라도 급등하는 거 아니야? 아침부터 모든 투자하는 사람들이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마냥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막 급등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시가 시작하기 전에 물량을 막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매수호가에.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갭이 떠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날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왜? 장이 시작하고 나면 막 비이성적으로 달라붙던 그 사람들을 떨고 냅니다. 바로 갈 것 같지만 개별 종목들,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면 갑자기 시가가 막 떠서 이렇게 양봉으로 쭉쭉쭉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정상적인 자리까지 밀어버립니다. 아침부터 물려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다 모두들 흥분된 상태일 때는 그 시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 떠서 시작할 종목들도 3%, 5% 떠서 시작합니다. 개별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날에는 종합지수가 그때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관망 자세를 취하고 계시다가 천천히 느긋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3% 뜬다고 해서 야, 이 종목 좋은갑다. 그리고 막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얘는 3% 떠서 시작할 종목이 아니라 1% 떠서 시작할 종목이었거든요. 천천히 기다리면 1%까지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오히려 하루만 보면, 당일만 보면, 단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날 매매하는 걸로만 보면 오히려 미국장이 급등, 아무튼 시장의 변수로 우리나라 지수가 전체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시가가 많이 높게 시작을 하면 개별 종목들도 전부 다 흥분된 상태로 높게 시작하는 그런 날 특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날을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갑자기 해외 악재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저희 나라가 시가가 2% 3% 밀려서 시작을 합니다. 전일 종가가 여기인데 종합지수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노멀하게 1% 미만에서 시작할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갑자기 2% 3% 빠져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아주 빠른 시간, 단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전일 상한가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마감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상한가 마감이에요. 상한가. 상한가라는 것은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그 종목의 주체 세력이, 특정 세력이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는 상한가를 마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력이 돈이 많을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많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더 많아요. 다 모으면. 하지만 그 개별적으로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한쪽 방향으로 주가를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왜? 담합할 수 없거든요. 우리 이거 올리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안 됩니다.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쫙 주가를 쌓아 올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느 금액 이상만 되면 그 종목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한가를 쏘아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전일 상한가를 마감했다는 것은 그 종목을 날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날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요. 근데 아침부터 자기는 이 종목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전일 상한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아침부터 개파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오늘 상한가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전일 이렇게 상한가 마감했어요. 오늘 한 3%나 5%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얘를 쫙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물량을 틀든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물량을 털어내든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시키든 어쨌든 간에 그냥 3% 5% 정도의 시가를 형성한 다음에 들어올린 마음이 있어요. 상한가란 것은 올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 근데 얘가 갑자기 아침에 자기들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왜? 전일 그 무서운 악재 때문에 사람들이 상한가에 이렇게 언제 매수했는지는 모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상한가에 이렇게 마감한 종목이 있으면 아침부터 팔고 싶어집니다. 왜? 수익을 확정짓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상한가 마감한 종목이 한 3% 5% 떠서 시작해야 될 종목이 1%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돼서 시작을 하거든요. 빨리 매도하고 싶은 마음에 미리 먼저 내놓기 시작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그러면 이 시가 자체가 왜곡돼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3% 5% 시작해야 될 정상적인 종목이 1% 마이너스 2%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어제까지 관리하면서 들어올렸던 세력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을 돈발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시장이 안 도와줍니다. 자기는 한 5% 띄운 다음에 올려서 한 10%대에서 물량을 털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아침부터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서로 버리겠답니다. 자기가 기껏해서 돈을 쏘아서 이까지 끌어올려 놓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상한가 종목들은 아침 시작과 동시에 바로 쏘아 올려버립니다. 자기들이 털어내기 좋은 위치까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가를 날리고 싶으면 주가 관리를 합니다. 어느 이상 자기들이 이렇게 상가 만들어 놓고 어느 이상 빠지지 않게
주가 관리라는 걸 합니다. 왜? 자기들이 무한정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밑에서 개인들이 버리는 모든 돈을 자기들 돈으로 여기서 다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버리는 심리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자기들의 돈을 조금 넣어서 다시 끌어올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안 버리거든요. 매도를 안 합니다. 만약에 털어내는 입장에서, 털고 나가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금방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외의 변수로 갑자기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많이 하락해서 시작을 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일 상한가 종목으로 아침부터 시가 이하로 무조건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과 동시에 5% 정도는 그냥 바로 뽑아 올려 버립니다. 한 10분 내에 수익을 금방 챙기고 나올 수 있어요. 단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시가를 가지고 그냥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을 시가가 뜬다,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개별 종목의 세력들이, 전체 시장이 무너질 때는 세력들이 그냥 손을 놨습니다. 왜? 그 다음날 다시 찍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냥 관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가가 개업을 떠서 시작하는지 낮게 시작하는지 고려하셔야 되는,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이 왜곡돼서 시작을 할 때, 오히려 흥분된 상태로 시작할 때는 한 발 물러서라는 거예요. 그날은 오히려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날은 먹을 게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종합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먹을 수 있는 날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날만큼은 먹을 게 없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락을 해서 시작을 하면 시가가, 그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 좋아요. 악재가 터지면. 하지만 당일 그날만 본다면 오히려 그날이 훨씬 더 단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매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전일 상한가 종목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시가가 변형돼서 시작을 하는 건지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지 그것을 판단해 가면서 양봉 시가 갭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어 놓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잘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방송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청취하시다 보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확률적으로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